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네오 이뮨텍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 멘토분들께서는 모두 다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네오 이뮨텍에 대한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거 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릴 테지만 매일매일 개요 영상 때 소개해 드린 거를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T세포 시장의 규모, 실적과 차트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29일 설립된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법인, 그리고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T세포 증폭 면역항암제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호주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이뮤진과 물질 병역 연구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직화된 구조고요. 뭐 이제 글로벌 디비전,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뭐 리서치 인스티튜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자, 주요 계약과 연구 개발 활동 보시게 되면 지금 라이센스인 계약은 이제 기술을 산 거예요. 예, 기술을 이제 수입해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랑 뭐죠 이 품목을 이제 들여와서 같이 하겠다. 보통은 여기 계약 상대방이 나오는데 안 나와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연구개발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상대방 MSD 이거는 이제 프로페시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호프만도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친구입니다. 물질 이전과 연구 협력 개발 뭐 여기 연구 화합물을 이제 MSD가 제공하고 이 친구는 이제 개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체 호프만이 임상 연구에 필요한 화합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계약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인데 뭐 매출액 대비의 연구 개발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 친구가 매출이 안 나와요.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정말 위험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게 야,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특례 상장을 받았네. 얘는 진짜 실력 하나만 보고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겠네. 기술력 하나만 보고 그 상장 요건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이제 흐름인 거고 이걸 뭐 딱히 뭐 더 끌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기술력 하나만 믿고 간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제가 깔아드렸고 임상연구나 기초연구 이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상장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상장된 연구소인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해서 자기네들 주식을 이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IPO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쩐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장된 곶감 빼먹는다고 하죠.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이제 본인들이 선순환을 하면서 매출 끌어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배고픈데 내가 저장해 놓은 지방만 가지고 먹고 산다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결국은 배꾸라요. 어디서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먹으면요. 먹을 것 좀 주세요가 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주요한 부분인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순진하신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순진한 거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금융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금융 공부가 있어요. 최소한 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문화 할 때 이제 경제 전공하시면은 이제 하잖아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경제고 금융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금융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부 안 했었어. 공부 안 했고 부동산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공격적이고 좀 위험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에 쉽게 좀 빠져서 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카 T셀 치료제 시장 현황과 전망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시장 규모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T세포 면역 항암제 그거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년 대비 증감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라는 거 보입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에요. 증감률이라는 게 성장률인데 성장률 진짜 거의 미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성장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저기 뭐냐 앞으로 이제 해나갈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제약바이오의 거의 이제 도시로 따지면은 충주예요. 그러니까 충주가 막 이게 좀 별거 없는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수로도 개발해주고 그다음에 충주시예요. 그렇지만 서울특별시랑 부산, 도쿄, 뉴욕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좀 부족하죠, 그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마냥 막 좀 급수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조차 1년에 2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제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20% 못 넘습니다. 바이오는 그렇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례 상장의 폐해일 수도 있고 특례 상장의 이제 프로스 앤 콘일 수도 있어요.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이제 온전히 투자자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 투자자는 소비자가 아니니까. 소비자는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투자자는 내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못 올라서 보상 못 받습니다. 왜? 투자한 거니까. 그게 이제 커스터머랑 인베스터 간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 뒤떨어진 제약바이오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개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되 더 좀 어떻게 보면 속칭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건 관리하는 건데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은 나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거 차트 의미 없어요. 예.